이번 영상에서는 복잡한 인생, 정말 단순하고 쉽고 가볍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순히 인생을 쉽고 가볍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것은 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난 비결이기도 하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알쓸 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김영하 작가가 알랭드 보통 철학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알랭드 보통은 그리스인들이 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살면은 인생이 참 편해진다 라는 말을 이제 전했는데요. 그리스인들은 여러 가지 신을 모시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시험 성적이 떨어졌어 라고 하면은 시험의 신이 나를 외면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내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하고 이런 삶에서 이런 책임감과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면 얼마나 편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이 얘기를 들으면 바로 들게 되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살면 인생이 가볍고 편해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노력으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의지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제가 원했던 것들은 제가 노력으로 다 성취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보다 더 노력을 해도, 그거보다 더 능력이 올라가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뭐 그때도 물론 내 노력이 부족해서, 내 의지가 부족해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이것은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인데,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난 일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저는 명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명입니다. 근데 이 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운명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는 숙명입니다. 숙명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픽스되어 있는 것을 이제 숙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숙명의 존재를 제가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살면서 느끼게 되고, 저는 약간 허무주의에 빠졌었거든요. 어차피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노력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약간의 허무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자연무의를 잘못 해석한 거죠. 어차피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니까 그냥 흐름에 내 몸을 맡기자. 그것이 마음 공부의 최종 형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리스인들이 신을 생각한 것처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일어나야 될 시간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기상의 신이 날 늦게 찾아왔구나.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먹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이상을 이제 폭식을 하게 되고 뭐 잘못된 것을 먹게 됐다라고 하면은 먹는 것을 관장하는 신이 나를 오늘은 외면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편안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찝찝함이 미친 듯이 끌어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저의 몸 상태라든지 마음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삶의 많은 부분들이 규칙이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결과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삶의 신이 지금은 나에게 추운 계절을 경험시키는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의문이 들었던 거죠. 이렇게까지 찝찝하고 이렇게까지 고통스럽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정답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저는 삶에서 주는 영감이라고 하는 것과 내 내재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된 욕망을 구분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내 삶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으로 내 욕망에 따른 삶을 선택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했던 거고요. 어찌됐건 그런 시행착오 끝에 내가 하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감정, 동기는 반드시 두 가지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영감, 하나는 욕망이. 그러면 욕망이 튀어오르는 그 구멍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진짜 순수 영감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무의자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모든 것이 다 내 탓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도 내가
사서 오지랖을 하는 거죠. 내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삶보다는 당연히 숙명의 존재를 알게 됐으니까 이거의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너무 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자고 하니 제가 한번 실패했잖아요. 왜?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고 이 욕망의 구멍만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둘 다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내가 어떨 때 욕망이 강해지며 욕망과 영감은 어떻게 나한테 찾아오는가.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욕망은 결핍의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결핍감이 심할수록 욕망은 커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게 커졌을 때는 마치 아주 강한 직관에 의한 영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를 수 없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결과는 처참한 거죠.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은 결핍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결핍은 긴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긴장, 그 몸의 긴장과 결핍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운동을 굉장히 심하게 하거나 굉장히 타이트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더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보상심리가 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몸에 힘을 풀면 되나?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풀리지 않더라고요. 풀지 않았을 때보다는 조금은 낫습니다. 그러면은 몸의 긴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근육 안에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긴장되면 근육도 긴장이 돼요. 아, 몸의 긴장은 신경이 긴장해서 비롯되는구나. 자, 그럼 신경의 긴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정보원이죠. 그래서 뇌가 긴장되면 신경이 긴장됩니다. 아, 뇌의 긴장이 신경의 긴장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럼 뇌는 왜 긴장이 될까? 생각이 많아서. 그럼 생각은 왜 많아질까? 생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라고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은 뇌의 작용이고요. 뇌는 불수의 근입니다.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뇌의 작용인 생각 또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의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식인데요. 무의식은 생명의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생존의 위협, 생존의 불안정성을 띠게 되면 현재 의식으로 내가 지금 인지할 수 있는 이 백지와 같은 의식으로 정보를 보냅니다. 경고의 의미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곧 생존이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무의식적인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것을 이제 넘어선 영역인 거죠. 그렇게 돼서 생각이 많아지면 뇌가 긴장되고, 뇌가 긴장되면 신경이 긴장되고, 신경이 긴장되면 몸이 긴장되고, 결핍이 강해지고, 결핍이 강해질수록 욕망이 강해진다. 그리고 욕망이 강해질수록 영감대로 살 수가 없이 내 욕망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처참하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욕망의 구멍이 막아지다 보니까 마음이 깨끗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찾아오는 이 손님이 영감인지 욕망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영감은 행동으로 바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끝난 뒤에 내가 영감대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내가 했더라도 성취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음이, 가슴이 꽉 차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 욕망대로 행동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반드시 찜찜함이 생기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를 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합리화죠.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적으로 반드시 찜찜함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삶은 정말 단순해지고 심플해진 겁니다. 결국 제 욕망을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내 무의식을 안정시켜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게 되면은 욕망이 아닌 영감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럼 내가 미래의 두려움 혹은 내 이 계획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알아서 욕구는 절제가 되고 영감대로 행동하면은 일은 잘 풀리게 돼 있으니까요. 그럼 삶에서 해야 될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상태를 제로화시키고 그 영감을 받을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레디가 되면은 알아서 플레이가 되니까 레디 고, 레디 고 이것만 반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0과 1의 단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과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오늘부터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결과를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동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왜? 영감은 직관에 의해서 그냥 바로 행동으로 다이렉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불안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족감은 충만감으로 다가오게 되고 실제로 결과도 좋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힘을 빼야 된다. 뭐 수영을 할 때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명상도 뭐 힘 빼라고 하고요. 그래서 노래할 때도 힘 빼라고 하고요. 뭐 패션에서도 마찬가지죠. 네가 하고 있는 착장 중에 거울 앞에서 하나만 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든지 다 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에고, 뭔가 마음에 힘을 빼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숙명이 다 알아서 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빼는 방법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방법을 배우는 법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꼭 보고 배우셔서 가볍고 단순한 삶을 진짜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